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죠.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무주택자. 음. 유주택자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유주택자들은. 자,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고민스럽지. 네. 남들은 다 샀는데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 영끌이니 뭐니 뭐 항상 골치 아픕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혼돈의 시절에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언론이 참 나쁜 놈들이야. 개나리들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 네. 이거는 뭐 맨날 정책 실패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건 정책의 실패가 아닌 거지. 금리의 문제고 네. 코로나 뭐니. 음. 이거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건과 상황들이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호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뭐 다 올랐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비상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치 뭐 우리나라만 정책의 실패로 해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집값을 보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봐야 돼. 미국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 뭐 네.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나라 그 신문만을 놓고 보면 그냥 개찌라시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신문의 그런 찌라시 내용들만 보면 평생 집을 못 사거나 아니면 무조건 집을 샀다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사나 그 매체들이 보내는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일반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황당한 걸 그냥 다분히 정치적인 새끼들 뿐이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이랬대더라. 제목만 그냥 뭐 연예인 기사야, 연예인 그렇지, 기사. 그렇지. 무책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서 나오는 신문들의 부동산 기사 이런 거 뭐 보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미국 경제가 어땠대더라.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린대더라. 미국이 언제부터 긴축 완화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만 보시면 그걸 바로 우리나라 집값으로 막 갖다 들이대면 딱 맞아 근데 떨어집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싫어해. 뭐 할 수 없지 뭐. 돈 벌려면 봐야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있는 게 나아요. 네. 무조건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편안히 사는 내 집은 하나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따지면은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또 정확히 따져 드려야지. 정확히 따져 봅시다요. 그러면 전월세 비용은 저렴한가? 전월세 갔을 때 우리가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전세금, 월세금 다 올라가죠. 물가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들죠. 평생 내야 돼. 네. 요거보다는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내는 이자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그 이 부동산이 오르기 전부터 침체기부터 계산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자 내는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전월세를 이사 다니면서 내는 비용이 더 저렴하냐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비싸죠. 손님한테도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다시 물어보죠. 자, 과연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그러면은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하네요. 30년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집을 샀어. 자 그러면 오늘 기준이에요. 네. 자 20년이 지났어. 나는 20년 전에 샀던 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20년 전의 가격이야. 자 그럼 전월세는 전월세는 계속 오르죠. 그 시점의 가격인 거지. 네. 언제나 그 시점의 가격이 비싸요. 과거의 가격이 훨씬 싼 겁니다. 우리 15년, 20년 전에 전세 가격 어땠어요? 아유, 개똥이었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비쌌지만 그렇죠. 내 소득이 오르면 뭐래? 전월세는 훨씬 더 더 많이 많이 오릅니다. 오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느냐? 너는 그러면 평생 전월세만 살래? 전월세를 사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집을 사야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네. 자, 아이들 환경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나는 전월세를 살아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저 아파트로 이사를 가. 혹은 전학을 가. 얘는 계속 떠돌아야 돼.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혹은 학교를 거길 다녀도 아파트는 계속 바뀌어.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친구들이. 네.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 내 집에 가지고 있으면 내 아이들은 같은 곳에 사는 아이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계속 그렇죠. 이사를 가야 돼. 네. 자, 그래서 이사 비용에 아이들 어릴 적에 전학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네. 아이들이 이거는 평생을 가요. 어릴 때 만들어진 친구가 평생을 가는데 얘는 친구가 없어. 왜 계속 이사 다니는데 어떻게 친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비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사 다니는 비용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아요. 계산을 맞아요. 따져보면. 이사 비용도 물가 상승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냐? 당연히 갚아야지. 왜? 그게 이익이니까. 대신에 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동안에. 네. 나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대로 홀딩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10원도 안 오는데 난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봐. 왜? 이사 다니는 것보단 그게 더 이익이니까.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 집이니까. 그 이사 다니고 임대인하고 서로 집 보여주고 싸움하고. 그다음에 전세료 인상하고 이런 심리적인 거는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그렇죠.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뭐 벽지가 찢어지고 그래도 벽지가 워낙 쌌잖아. 그리고 월세들이 많았고. 자, 이제는 실크 벽지야. 다 비싸. 다 비싸. 마루? 강화 마루야. 네. 이거 걸레질만 잘못해도 다 일어나. 네. 이거 다 물어주고 나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렇게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들 어떻게 얘네들도 편하게 있으려면 내 집에서 그렇죠. 살아야지. 얘네들이 오줌 싸고 냄새 났어. 그거 다 원상 복구 해주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2년이 아니고 4년이잖아요. 2년보다 4년이 훼손이 훨씬 더 심해. 네. 그럼 그거 다 해주고 나가야 돼. 이제는 그리고 바뀌었어. 옛날에. 요즘에는 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이 조항을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화 마루잖아. 네.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요, 그게 그 강화 마루로 스며들어요. 이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그 집은 개 집이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네. 그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연히 집은 사는 게 낫습니다. 네. 내 집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비싸든 싸든 오르든 오르지 않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해 보면 3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게 싸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30년 동안 내는 게 비싸면 뭐하러 집을 사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부자 됐잖아. 네. 안 된 사람들은 오른 비용 내주고 있잖아요. 정신없죠. 계속 오른 거에. 계속 오른 비용을 허덕이죠. 내주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전세를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지만 저는 그걸 전세를 보지 않아요. 월세를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전에는 임대인들이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도 그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줘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지금 임차인들이 모든 전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모든 돈을 다 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임차인들이 은행에서 차입해서 쓴 돈 이자 누가 내고 있어요? 임차인이 내고 있잖아. 네. 옛날엔 임대인한테 주던 월세를 은행이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네. 전세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자 주고 20년 뒤에 되면 더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서 편하게 나. 은행에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면 나는 20년 전에 가격으로 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월세를 살던 사람들은 20년 동안 오른 가격을 내고 있는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네. 내 친구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정서적으로 전학도 안 가고 처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들 여기서 다 만들어주고 이게 내 집이잖아. 네. 근데 내 집이 없으면 계속 방황해야 되고 이사 가야지 집 보여줘야지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지. 아이들은 친구가 없을 겁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집이 하나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하나를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셔, 지금. 그렇죠. 근데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으니까 아파트를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으신 분들이 1억 5천에서 3억을 가지고 아파트는 못 사고 다른 걸 막 살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른 걸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또 그 분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개새끼 양아치다 뭐 어쩐다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렇게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피만 받고 팔자. 피만 받고 팔자. 그리고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들 그런 분양꾼들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너무 위험해.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가서 그냥 일단 계약금만 있으니까 입찰 들어가서 그거 받고 나중에 팔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파트는 필수제인데 그렇지. 필수제가 아닌 거는 많이 조심해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가 먼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필수제인데 상가부터 먼저 주저앉습니다. 필요하지 그리고 않는 것들. 단지 내 상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단지 내 상가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딱 제한돼 있어요. 네. 부동산, 편의점 없어. 추가로 세탁소는 너무 비싸서 못 요즘 들어가고. 세탁소는 안 되고 미용실은 추가로 뭐, 들어갈 수 뭐, 있어요. 저 학원, 뭐 피아노 학원 아기들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이런 거 그런 그런 건 건 이제 2층으로 가지. 2층으로. 1층은 너무 좁아서 안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보통 7년, 8년씩 공실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즉 재판매가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넣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내 상가는 등기가 한참 뒤에 나와요. 입주 다 끝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나와요. 그거는 아파트도 똑같아요. 은행 대출이 안 나옵니다. 상가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이 나오는데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상가는. 그게 아파트하고 상가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다 집어넣어야지 임대차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딱 계획을 세웠어. 한 3억 5천 4억에. 그래갖고 한 50%는 대출 받지 뭐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편의점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 잔금 다 내야 돼요. 등기가 없는데 뭐. 그러면 누가 임대차를 놔요? 돈 있는 놈. 그렇죠. 그 옆에 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도 뺏기고 다 뺏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속 공실인 거죠. 들어올 업종이 없는 들어올 업종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공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이자만 줄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모르고 야 그냥 10% 한 몇 천만 원만 내고 피만 먹고 나가지 뭐. 일부의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아서 피 조금 먹고 나가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피만 받고 나가자, 피만 받고 넘기자, 피만 받고 용돈벌이라도 하자, 피만 받고 벌어야 돈 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말씀. 집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없으면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두 번째, 아파트 외의 거 피만 받고 빠진다고 무조건 그냥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들어가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산 거는 계약금 10%잖아요. 3억, 4억짜리고 6천만 원, 7천만 원을 준 거는 6억, 7억짜리예요. 네. 자, 이거 재판매할 적에 금리가 조금 오르거나 미국이 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자금씩 줄어듭니다. 네. 지금 큰 부자들이 안 움직여요. 네. 부자들이 안 움직여. 부자들이 딱 서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부자들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3억에서 4억 정도. 이거는 뭐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오히려.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안 움직여요. 네. 딱 홀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됐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뭘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좋은 면이라든가 혹은 아파트 단지 내인데 개수가 되게 작아 몇 개 안 돼. 막 4개, 5개밖에 안 돼. 1층에 막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죠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계약금 3천만 원, 4천만 원만 가지고 잔금도 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는 피 안 받고 나가겠다. 이거 그냥 다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까지 차 앞 들어와요.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크죠. 여러분들이 피를 받고 나가려고 그러면 잔금 칠 돈까지 계획까지 다 세우세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잔금 치고 뭐 한 5년 10년 버텼다가 팔지 뭐 수익 보고
언제나 오케이. 그거는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걸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내가 계약금만을 가지고 잔금 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가겠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분양받겠다. 이분 아파트 대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DSR에 걸리면 이 사람 대출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 피만 받고 빠질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를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는 이게.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택자는 대출 안 나와요. 그걸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네. 정말 투자자들은 지금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좀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죠. 3억에서 5억짜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장들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피만 받고 파겠다고 무조건 계약금만 쑤셔놓고 나 피 받아 주세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무섭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보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렇죠. 돌아갈지 잘 지켜보고 야, 있는 요거 단계예요. 잘못하면 지금 뭐 상가 수익률 3% 4%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금리 5% 되면 나 이거 잘못하면 내 돈을 꼬라박게 생겼는데 그러면 출구가 안 되네, 팔지를 못하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져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3억에서 5억짜리들은 그냥 부동산에서 이거 내 피 받고 팔아줄게. 그러니까 계약금만 갖고 후떡후떡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3억에서 5억이에요. 네. 3억에서 5억짜리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계약금 3천, 4천만 있으면 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 꼭 하나 장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안정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모여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세 살면 임대인만 부자 되지 여러분들은 가난해집니다. 자, 3천만 원, 4천만 원 있다고 궁뎅이 들썩들썩거리고 잔금을 치지 않을 생각 혹은 아무거나 해서 피 받고 도망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고 여러분들 사놓은 아파트까지 날릴 수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2009년도, 2012년도까지 하우스 푸어 혹은 하우스 푸어 자살 이렇게 쳐보세요. 그 당시엔 집 사는 사람이 병신이었어요. 아, 그렇죠. 집 없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넌 좋겠다. 전세 살아서. 이랬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계약금 3천, 5천 가지고 피 먹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이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전 재산인데.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그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 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회사도 론, 음. 주택 부실 채권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네. 네. 미국도 흔들흔들거렸어요. 우리나라가 규제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죠. 못 버텨요. 기축도 네. 못 버티는데 미국도 망할 뻔한 게 대출이에요. 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고 돈을 줄이면 당연히 기준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이 하나가 있어. 그럼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피만 먹겠다고 3천, 5천 찔러놨는데 걔 잔금됐어. 3억, 5억 집어넣어야 돼. 어떡하실라고? 그러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부자들은 지금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통장에 3천, 5천 혹은 1억 5천, 3억 있으신 여러분들만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집이 없으신 분들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3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분양 아파트 청약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흥부자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상급지에서 당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세요. 네, 좀 더 공부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스가 나오고 엉뚱한데 급한 마음에 군지역에 청약했다가 10년 청약 제한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잔소리 해드렸습니다. 잔소리 많으셨어요.
무서워 보여요. 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무서워. 그렇죠. 우리 전화 오는 거 보세요. 사장님, 나 3천에서 5천이 있는데 나 이거 하려고요. 헐. 신용대출 받아서 하신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대출 받아 그걸 한대. 사모님이 사시는 게 지금 3억에서 5억짜리고 잘못하면 잔금 치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피 받았고 빠지라고 그러던데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거기다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그 부동산에다 책임을 물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